주변에 친하게 지내자. 봅시다. 끝나지 감사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에 보면 오늘을 얘기할 것들은 우리가 반도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보고 봅시다. 지난번 어디 있었어 우리가? 뭐 얘기 빨리 얘기. 뭐 얘기했어 빨리 얘기.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또 뭐 있었어? 질량 결손, 질량 결손 뭐 그런 거 얘기했었지? 이제 그것들 잠깐 얘기하고 혹시 그거 설명할 거 있어? 내용에서 혹시 다른 것좀 다른 거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 혹시 있어? 괜찮아? 괜찮으면 됐어? 너 설명할 거 있어 없어? 없어? 문제 풀이 해야 되나? 그거? 오케이. 몇 개만 잠깐 볼까? 자, 우리가 문제 풀이가 잠깐만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서 진도를 조금만 빨리 갈게요. 오늘은 진도를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페이지 봤을 때 지금 103페이지인가 봐야 되나? 103페이지? 103페이지 있어요, 그죠? 없습니다. 넘어온다. 104페이지? 없습니다. 105? 없습니다. 자, 106페이지 겁니다. 11번이요. 11번에 갑니다. 11번에. 11번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거기서 RA라고 하는 게 있고 RN 나왔죠. RN. RN. 여기서 같은 경우 RN 같은 경우 얼마예요? 88에 226이 아니라 84에 220, 86입니다. 미안합니다. 86에 220입니다. 위에 9번 문제 있어요. 9번 문제. 위에 9번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9번에 나 있다. 나 실험. 나 실험이 그거야. 아, 그럼 RN은 86에 222 요겁니다. 됐어요? 자, 보고 생각해보시죠. 또 몇 번 할까요? 그럼 여기서 같은 일단 여기서 누구야? X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렇게 되지. 질량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수는 안 변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88에서 86이니까 얼마 된다? 2가 되고 226이 220이니까 4가 되죠. 그럼 누가 됩니까? 헬륨이 되겠죠. X라고 하는 건 누가 헬륨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보면 질량수는 A, 중성자수 B. 그럼 질량수는 얼마 됩니까? 4가 되겠고 중성자수는 2가 되죠. 그래서 6이 됩니다. 이해되죠? 또 몇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자, 107쪽까지 없어요? 넘어간다. 그럼 이 시간 완전 딱 끝났고요. 전상 13. 몇 번? 13번에 갑니다. 자, 우라늄의 속력이 작은 중성자가 흡수되면 핵분열에서 바륨과 크리톤을 나눠주며 세 개의 속력이 큰 중성자가 방출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핵분열이죠. 그럼 기억부터 갑니다. 우라늄의 중성자수는 92개가 아니라 양성자수가 92개죠. 그럼 뒤에 갑니다. 반응 전 입자들의 질량의 총합은 반응 후의 입자들의 총 질량 합보다 커요.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뒤에 갑니다. 반응 전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반응 후 중성자 한 개의 질량보다 크다. 중성자가 중성자로 변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가 바뀌면 걔들 같은 경우 질량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성자의 질량은 똑같은 중성자에서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륨과 크리톤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변한 건 질량이 결손이 돼요. 근데 중성자가 중성자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중성자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거 없어요? 세용 12번 괜찮아?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이제 뭐야?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까지 수업하면 방학 프로그램 끝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다다음 주는 뭐예요?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죠. 네. 중간고사 시험 대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로 진짜. 왜냐면 중간고사 시험 대비 잘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점수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컷이 1등급 컷이 몇이랬어? 작년 같은 경우 76이었던 거 8였던 거 그래요. 1컷이 그랬다고. 1컷이 왜 이렇게 낮아요?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 어렵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건 어떻게도 생각하고 있냐면요. 지금 일요일 반이 있고 월요일 반도 있어요. 월요일 날 10시 끝나거든요.
10시 끝나고 더 뒤에 남아서 할 수 있죠 우리 솔직히 밤에 문 잠고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뭐 솔직히 교육청 많이 오나? 안 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 닫고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니네 어떻게든 좀 하려고. 그러니까 니네 강제로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네가 작년 같은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니네들 그냥 공부하는 대로 하시고 숙제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다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충분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럼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뭐야? 그만큼 문제 푸는데 느리다는 얘기잖아. 그 느리지 않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 계속 할 거니까 문제 푸는 요령들도 계속 해줄 건데 문제 푸는 요령과 함께 그것도 월요일 날도 좀 활용할 거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일요일 같은 게 지금은 선생님이 수업이 6시에 주거든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도 충분히 시간이 되는데 3월부터 선생님도 그쪽 학원이 5시부터 수업이라 이거 끝나자마자 조금 이따 바로 가야 될 거야. 학원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부자 순댓국을 먹을까? 왜냐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근데 그쪽 가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네 끝나고 월요일 날 남아서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야자 끝나고 온다 야자를 하는 애들은 야자 끝나고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남아서 더 시켜줄게. 뭐 필요하면 지하철 최대 몇 시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막차는 나도 타고 가야지. 집에 가야지. 나도 걸어갈 집에 수 있습니다. 나 우리 집 가면 야 우리 집까지 여기서 가면 몇 시간 걸리지? 되게 오래 걸릴 건데 아마 걸어가면? 한 번에 가요. 걸어가면 한 번에 가겠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집이 어디세요? 목동 쪽에. 목동이 어디? 양천구 쪽. 양천구에 어디? 양천구 어디냐고? 예. 왜 알아? 몰라요. 근데 뭐 저쪽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조금 거리가 돼. 그러니까 1호선 타고 가면 쭉 한참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걸어는 못 갈까 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줄 거니까 할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하는 이유가 자꾸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미리 보고 이런 형태. 그다음에 학교에 프린트가 나올 거라고 2학년 그 프린트를 주실 거라고. 프린트로 하셨어. 프린트로 하시는데 거기 문제가 다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들. 근데 교환형들. 근데 학교에서 그 문제풀이 다 해줄 거야.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말고 이제 학기 계약하면 이제 내신용 문제 내신 교재를 또 주겠지. 내신 교재 문제 풀고 그다음에 수쪽은 한번 풀릴 거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그 마더톤이나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 좀 풀릴 거야. 근데 그걸 자꾸 좀 빨리 가려면 방법이 없어. 시간은 뭐 니네가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특히 다른 과목들보다 예를 들면 생명 이번에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을 걸. 생명 시험 범위가 기껏 해봤자 1단원, 2단원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면 뭐 암기 쪽이 많잖아. 생명을 내가 뭐 비하할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그렇다는 얘기는 물리를 좀 시간을 투자하는 소리야. 1학기 중간고사 제일 문제야. 1학기 중간고사가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넘기냐 안 넘기냐에 따라 달라져. 1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몇인지 알아? 90점대인가 그래. 확 차이나 점수가. 그래서 자꾸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 중간고사를 진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신경 쓰는데 솔직히 지금 딱 보면 뭐야 문제를 지금 잘 따라와 주는 애들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버겁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럼 버겁게 따라올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럼 버겁게 계속 갈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뭐야? 자꾸 나한테 해달라 해야지. 남아서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괜찮아. 뭐 지하철 타는데 뭐 11시간 반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늦으면? 안 되면 차 갖고 오지 뭐. 그럼 되지. 시험 때문에 차 갖고 와서 가고 해줘야지 뭐.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왜냐면 중간고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어떻게든 점수가 좀 나올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안 될 건 없어. 솔직히 안 될 건 없어. 안 될 건 없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안 될 건 없다는 얘기는 어차피 문제를 풀려고 낸 거잖아. 그러니까. 자 갑니다. 자 어떤 거 할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보면 뭐 전자껍질 그런 거 다 얘기했었지? 예. 보시면서 이제 코페이지 간다. 코페이지명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코페이지. 있습니다. 좀 넘어가. 10페이지. 10페이지. 없어? 없어요. 11페이지. 없어요. 12페이지. 집이 없어요. 13페이지. 집이 없어요. 지금도 안 나왔어 우리? 근데 저 초록색만 숙제인데요. 뭐요?
지금도 다 숙제 아니야?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어 지금도? 나가게 되는데 어. 그냥 승관이가 숙제를 까먹었나. 숙제였지 이거. 맞아. 1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 14페이지. 4페이지. 15페이지. 13번. 13번. 14번 13번 겁니다. 13번에 갑니다.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N3인 상태에서 N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 람다 1이고 N2인 상태에서 N1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람다 1이다. 전자가 N3인 상태에서 N1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보호의 식으로 하셨지.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야 돼요. 첫 번째 꼭대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꼭대기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세 번째 꼭대기죠. 그럼 이렇게 올 때와 이렇게 올 때가 있으니까 이게 뭐랬어? 첫 번째 3에서 2로 오는 게 람다 1이죠. 이게 람다 2가 됐죠. 이거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보실 건 여기서 에너지라고 합시다. 에너지 지나면 어떻게 했어? HF라는 방법도 있었어. 누구니 H?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 람다분의 HC라는 것도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파장은 얘기하는 것보다 뭘 얘기해? 에너지 차이를 구하려고 나오는 거지. 그럼 에너지 차이를 구하려고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에너지를 E1, E2, 여기를 E3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E3는 곧 누구란 얘기야? E1과 E2를 더한 값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E1은 뭐야? 람다 1분의 HC가 될 거고 E2는 어떻습니까? 람다 2분의 HC가 되죠. 그다음에 E3는 어떻게? 람다 분의 5니까 HC가 됩니다. HC 다 날릴 수 있죠? 날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 람다 분의 1은 통분시키기가 얼마 됩니까? 람다 1, 람다 2 분의 람다 1과 람다 2를 더한 값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이게 끝났어? 아니죠. 문제는 뭘 물어봤습니까? 파장을 물어봤지. 예. 그럼 파장을 물어보면 람다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 됩니까? 람다는 람다 1과 람다 2를 더한 값 분의 람다 1과 람다 2를 곱한 값이 돼요. 그쪽에 답이에요. 이게 답이죠. 무슨 소리 이해됩니까? 자, 문제에서 보십니까? 파장을 구하라네. 다시 말하면 이 파장을 구하라는 얘기는 누구? 람다 1과 람다 2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세요라는 말이죠. 문제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정도 보시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 꼭 기억하셔요. 여기서 이게 E3 에너지가 많아요? E1과 E2가 많아요? E3가 많죠? 그럼 파장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가장 짧겠죠. 그럼 여기서 파장의 길을 보면 람다가 가장 짧고요.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커요? 파장이? 람다 1. 람다 1이 제일 크죠. 왜 제일 커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요만큼 방출되고 이만큼 방출되고 이만큼 방출되잖아. 그러니까 간격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실 거 쓰시고요. 분홍색 괜찮아? 14번이요? 14번이요? 좀 씁시다 또.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5까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게 람다 A, 람다 B, 람다 C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14번 문제에서 됐습니까? 그럼 다 이게 뭐야? N2에서 2로 도착하는 거지 얘들아. 그럼 2로 도착했다는 얘기 뭐야? 무슨 기예요? 발목에 발목 계열이고요. 뭐였습니까? 가시광.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바로 옆에 그래프가 있어요. 스펙트럼 나와 있죠. 맞아요? 스펙트럼 나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나왔습니다. 즉 선이 몇 개야?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다는 얘기. 빛의 종류, 빛은 세 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여기가 파장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파장 길었죠. 파장 길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데? 작아요. 그렇지, 에너지가 작은 거. 그럼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누구예요? HC 람다 C죠. 람다 C죠. 그러니까 얘가 람다 C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3에서 2로 오는 거, 얘는 4에서 2로 오고, 얘는 5에서 2로 오고. 이해됩니까?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나의 기억은 A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이 아니라 C에 의한 거예요. C에 의한 거. 왜?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제일 작은 거지. 그럼 제일 작은 거니까 얘가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여기서 C에 의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B보다 크다. 예. A는 당연히 에너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A가 커요, 이 B가 커요. 이 A가 크죠? 그럼 얘는 HFA와 HFB에서 HH 날려버리면 누가 크다? 진동수는 A가 크다. 세 번째 누구야? 전자가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4에서 3입니다. 이쪽 전이할 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빛의 파장은 람다 B 빼기 람다 C와 같다라고 했죠. 잘 보셔요. 여기서 에너지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뭐야 에너지가? 자, 이 B에서 이 C를 빼면 뭐가 됩니까? 이게 2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서 디귿선지 보면 4에서 3으로 갈 때는 에너지가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적어졌죠. 잘 봐라. 여기나 얘보다도 에너지가 적을 것이고 얘보다도 에너지가 적겠죠. 그럼 파장은 길어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길어져요. 길어져야 되죠.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B분의 람다 C를 절대값 시음값이래요. 그러면 빼면 차이가 되는 거니까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작아졌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야?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파장을 이렇게 빼버리면 파장은 오히려 짧아지니까 에너지가 커진다는 효과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어?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합니다. 저렇게 보셔도 되고요. 좀만 더 정확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보면 얘가 뭐야? 람다 B분의 HC고요. 얘는 뭐야? 람다 C분의 HC고요. 얘는 람다분의 HC라고 해서 약분시키면 저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파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정리해주면 람다라고 하는 파장은 누구야? 람다 B와 람다 C를 더한 값에 람다 A와 람다 B와 람다 C를 곱한 값이 돼요. 아, 그거 맞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럼 오히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람다가 누가 커요? 람다 C보다 람다 B보다 크죠.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더 기억하실 거 몇 번 더 얘기할까요? 14번 이해됐어요, 얘들아? 예. 오케이. 괜찮으면 넘어갑니다. 15번, 16번. 세우면 다 풀고 나한테 좀 나중에 또 그거 하세요. 사진 뭐 찍어서 보내시고 그거 제가 나한테 질문하세요. 괜찮으시면 20번까지 갑니다. 없어요? 자, 괜찮으시면 24번까지 갑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32번까지 갑니다. 괜찮았어요? 네. 오케이. 괜찮으면 여기까지는 뭐 18페이지까지 다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뭐야? 에너지띠와 반도체를 들어봅니다. 에너지띠와 반도체. 자, 에너지띠와 반도체라고 했는데 에너지띠라고 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자, 고체의 에너지띠입니다. 자,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했는데 기체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는 동일한 에너지 준위 분포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소리야? 봐봐. 얘들아, 원자와 원자는 거리가, 그러니까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죠. 그럼 이쪽에 있는 전자들과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못 주죠. 못 준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겹쳐지지가 않죠. 중복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대로 알아서 살면 돼. 물론 지나가다 살짝 스칠 수는 있겠지. 스쳐도 살짝 영향 주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알아서 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살 때가 문제죠. 가까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자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은 가까이 있는 거죠. 전자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뭐 할 거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니? 반발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반발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 안정이니까 불안정이야. 좀 불안정한 상태겠죠.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봅니다.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줍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우리 화학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 뭐라고 했어? 파울리 베타 원리란 하나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의 반대인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야? 같은 방향으로 도는 스핀 전자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물리는 그렇게 안 배웁니다. 물리는 좀 다르게 배우죠. 어떻게 배울까? 여기는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는 없어요.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이해해? 다 해볼까? 봐봐. 자, 파울리 베타 원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전자가 두 개 있을 수 없다. 하나의 양자 상태라는 얘기는 하나의 특별한 에너지를 갖는, 즉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어요. 예를 들면 봐봐. 내가 A라는 원자가 있을 것이고요. B라는 원자 똑같은 종류라고 있을 거야. 그럼 A하고 B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있으면, 얘도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전자가 있으면 얘가 가지는 에너지와 얘가 가지는 에너지 같아야 달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돼요. 왜? 서로 영향을 안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여태까지 뭐야? 지난주에 뭐야? 수소 원자 껍데기에 있었잖아. 전자 껍질 얘기했지.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를 써.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전자 껍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멀리 떨어진 놈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얘들은 그 껍질에 있던 에너지만큼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누구야? 고체 같은 경우 가깝다 멀다? 가깝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똑같은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살짝 다른 에너지를 가져야지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와 얘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겹쳐지면 바로 밑에 봅니다. 자, 그림 나와요. 그림부터 먼저 갈 겁니다. 두 개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이라고 보여? 그럼 거기 보면 첫 번째 껍데기는 됐고요. 두 번째 껍데기는 어떻게 돼? 겹쳐지죠? 네. 겹쳐지면서 어떻게 돼? 첫 번째 한 놈에 의한 껍데기가 이만큼이라면 다른 놈에 의한 건 살짝 다른 껍질, 즉 다시 말하면 위치가 다른 껍질이 생기는 거죠. 이해돼? 네.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다르다. 어차피 우리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위치가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다? 에너지가 다르다. 맞죠? 네. 그럼 에너지가 다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달라요. 근데 만약에 전자가 더 있으면, 원자가 더 있으면요. 이건 두 개만 했지. 더 있으면 어떻게 돼? 또 선이 생기겠죠. 다른 크기의 선이 또 생기겠죠. 여러 개, 아주 많은 수의 원자들이 보이면 선들이 생기겠죠. 그럼 뭐처럼 보입니까? 이런 전자 껍질이 쌓여서 하나의 T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야? 에너지 T라고 불러요. 에너지 T라고 불러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전자는 에너지 T는 에너지의 범위예요. 범위. 에너지의 범위란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자, 전자 껍질은 뭐야? 에너지 범위였어. 에너지였어. 특정한 에너지였어. 근데 얘는 뭐야? 에너지 범위야.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사이엔 다 있을 수 있는 것들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밑에 가면 보겠습니까? 자, 파울리 베타 원리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전자가 두 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이는 원자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살짝 갈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가면 두 번째 에너지 T가 있고 허용된 T가 있어요. 에너지 T는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모여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 영역, 즉 다시 말하면 전자 껍질들이 쌓였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쌓여 있어서 T처럼 보이는 걸 에너지 T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용된 T는 뭐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 네. 됐어요? 자, 거기서 보면 허용된 T 설명드렸고 보면 T틈은 뭐냐? T틈. 이미 있는 거? 뭐 이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봐봐.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차피 에너지 T라고 하는 것들은 전자 껍질이 쌓여서 만든 거지. 그럼 이 에너지 T와 에너지 T 사이에 빈 공간 생겨 안 생겨? 여기를 T틈이라고 부르고 전자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T예요. T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자. 자, 원자가 T 밑에 봅니다. 원자가 T.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맨 위에 띠로 원자가 띠에 있는 것들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 거야? 원자 거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야? 원자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속 전자라고 불러. 그러면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잘 못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해돼?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상태야. 지금 누구는 원자가 전자에 원자가 띠에 있는 원자가 전자를 잘 움직이지 못한다.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밑에 가면 전도띠.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에너지 띠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전도띠로 전자가 움직이면 가버리면 뭐가 된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전류가 잘 흘러가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됩니까? 밑에 갑니다. 전도띠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에너지 띠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다.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도띠로 전이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보십니까? T틈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에너지 띠들 사이에는 에너지 간격이 있고 전자들은 이곳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여기를 보고 우리가 T틈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중간에 보면 원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보여? 원자는 전자 껍질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껍질이가 특정 에너지만 갖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누구야? 도체는 원자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이 전자 껍질이 뭐처럼 보여? 쌓여서 띠처럼 보인다. 됐어? 근데 여기서 도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도체는 얘들아? 전기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해요. 아, 잘 통하죠. 이걸 보고 도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만 그립니다. 이게 원자깍띠라고 합니다. 원자깍띠. 그럼 도체는 전기를 조금,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전기가 되게 잘 통한다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붙어 있어요.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이걸 전도띠라고 해요. 전도띠, 원자가띠.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원자가띠에 있던 원자가 전자가 뭘 하면 에너지를 조금만 주면 바로 뭐로 변신할 수 있어? 전도띠로 이동해 갈 수 있지. 그럼 이 전도띠로 움직여서 막 다닐 거야. 전기 잘 통합니다. 이 자리가 비어버리죠. 전자가 있던 자리가 비어버리죠. 그럼 얘는 원래는 플러스의 성질이야, 마이너스의 성질이야? 원래 있던 자리는 마이너스였지. 전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없어졌대. 그러면 처음 상태와 비교했을 때 더 마이너스가 돼서 더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양력공이라고 부르죠. 됐어? 이게 누구야? 이게 도체야. 도체는 뭐야?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한테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바로 전도띠로 갈 수 있으니까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런데 절연체는 어떻게 돼? 절연체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잘 안 통해. 이건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봅니다. 원자가띠가 있어요. 근데 전도띠가 이만큼 있대요. 어떻게 될래? 여기 있던 원자가띠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가려면 우리가 아까 전자껍질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어느 만큼? T 틈에 해당하는 만큼.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커잖아. T 틈이. 되게 커요. 커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에너지를 많이 먹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 에너지 많이 못 먹으니까 못 가. 그래서 어떻게 돼? 전기가 안 통해. 이해돼요? 잘 들어?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전하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원자가띠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못 움직여. 원자가띠에 전자가 가득 채워서 못 움직여. 빈 공간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럼 전기가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전하가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갔대. 그럼 얘들도 갈고고 밑에 있는 건 누구야? 봐봐. 양공 있고 전자 있고요, 전자 있고요, 전자 있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니? 전자가 가지. 양공은 그냥 구멍이야. 실제로 그 뭐야? 어떤 대상, 어떤 물체, 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그냥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면 여기서 전자가 채워지고 여기에 양공이 생기겠네, 맞아? 또 갑니다. 얘가 양공 생기고 또 갑니다. 여기서 양공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돼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 전자가 이동했지만 누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양궁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돼?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양궁이 생기면 전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도체는 전기가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얘를 못 건다. 그럼 움직이는 게 있어 없어? 못 움직이지. 못 움직인다는 게 뭔 소리야? 가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래? 전기가 안 통해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 반도체라는 게 있죠. 반도체. 반도체는 뭐야? 반만도체야. 다시 말하면 반만도체라는 그럴 얘기. 수도 있고. 얘보다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보다는 전기가 잘 통해요. 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원자까지 있어요. 그럼 얘가 이 정도가 돼요. 띠틈이 누구보단 작아요? 전원체보단 작아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덜 줘도 갈 수는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이해돼? 자 밑에 갑니다. 자 우리가 19페이지 다 설명드렸고요.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20페이지. 자 고체의 전도성 이런 말이 나올 거다. 고체의 전도성 됐습니까? 자유전자입니다.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 자유전자는 누구 거야? 누구의 소속도 아니야. 난 누구 게 아니야. 나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를 얘기하고요. 양공은 뭐랬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고 원자가 띠에 남는 플러스 성질 부분이야. 전자가 없어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뭘 띈다고? 플러스 성질을 띄는 거지. 원래 상태보다 플러스의 성질을 띄는 것 뿐이지 실제로 플러스의 성질을 띈다는 아니야. 됐어? 밑에 갑니다. 도체는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다수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됐죠? 근데 저전체는 어떻게 됐어? 띠틈이 크다 작다? 커요. 되게 크지. 그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를 많이 줘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줘야 가는데 그게 줄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할래?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전기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띠틈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전도띠로의 전자의 전이가 힘듭니다. 그다음 반도체 전원체에 비해 띠틈이 좁아서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할 경우 전도띠로 전자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도체까지. 이해되셔요? 예. 밑에 그림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돼요. 여기에서 살짝만 띄워놓기도 해요. 살짝 띄워놨다는 얘기 뭐야? 띠틈이 되게 좁은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있어.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밑에 전기 전도도란 말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말이 나올 거야. 두 가지만.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이란 말이 있을 거야. 됐어? 전기 전도도 비저항. 야, 얘들아, 전기 전도도가 뭘까? 전기 전도도가 뭘까?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 오케이. 그 뭐야? 전기 전도도가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얼마나 잘 흘러요. 이렇게 보는 거야. 전기 전도. 이게 뭐라고? 이게 전기 전도. 전기 전도도 뭐야? 전기가 얼마나 잘 흘러? 그럼 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도가 좋을까? 아니죠. 전기 전도도가 낮은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도체와 저연체와 반도체 중에 누가 전기 전도도가 제일 높아? 도체. 도체가 되겠지. 됐어? 예. 그럼 여기에서 나올 건 비저항이란 말이 나올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원자핵이 존재할 거고요. 원래는 원자핵은 아니고 전자를 버린 금속 양이온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제자리에서 진동은 할 거야. 근데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금속들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있어, 받는 성질이 있어. 버리는 성질. 우리가 비금속성, 금속성 봤을 때 금속성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 그럼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있겠네. 전자가 있겠네. 이 전자를 무슨 전자? 자유전자. 그렇지. 자유전자라고 할 거야. 근데 자유전자, 얘가 마이너스극, 얘가 플러스극이라고 치면 이 자유전자는 어디로 갈까? 플러스로 가겠지. 가다 보면 퉁 부딪히겠지. 예. 즉 누구니?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야? 자유전자와 누구의? 양전자. 아니 양. 왜? 원자핵이라고 원자핵. 합시다. 원자 금속 원자핵이라고 합시다. 그냥 원자핵과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단면적 A라고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 A분의 L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지는 거고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봐봐.
모든 물체가 동일한 길이, 동일한 단면적이라서 동일한 저항을 가질까요? 아니죠. 물체마다 다르지. 물체마다 다르잖아. 똑같은 길이야. 똑같은 두께라고. 똑같은 길이, 똑같은 길이를 다 몇 개를 놨는데 다 똑같은 저항을 갖지는 않지. 그럼 뭐야? 각 물체마다 뭘 가져? 저항값이 다르잖아. 이걸 보고 뭐라 부르니?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이걸 보고 비저항이라고. 비저항이 뭐라고? 이렇게. 비저항이 뭐라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비저항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원자핵의 배열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원자핵의 배열 상태가 뭐라고? 비저항이라고 생각하세요. 규칙적이면 뭐야? 규칙적이면. 배열 상태 이거 규칙적. 이게 규칙적이죠. 규칙적이면 어떻게 될까? 비저항이 작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된대? 불규칙적이면 어떻게? 비저항은 커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규칙적이라면 어떻게 돼? 안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불규칙적이면 어떻게 돼? 여기도 있고 갑자기 여기도 있고 하다 보면 가다가 퉁 이렇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딪히는 수가 많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기 전도도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물리량을 보고 전기 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물리량이다. 외부 전압에 의해 고체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비저항은 일정한 온도에서 물체의 저항은 물체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합니다. 이때 비례 상수 로우를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로우라고 이거죠. 로우. P 같이 생겼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곱해준 거 로우라고. 그래서 비저항을 뭐라고 쓴다고? 로우라고 씁니다. 전기 전도도 토우라고 읽어주고 토우 로우. 됐어?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 전도도는 로우분의 1. 비저항에 따라 달라. 야 비저항이 크면 어떻게 돼? 저항은 크다며. 네. 그럼 어떻게 돼? 전기 전도도 낮아지겠지? 즉 반비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요것만 정리합시다. 얼마나 됩니까? 로우는 누구야? L분의 RA죠. 이걸 대입합시다. 그럼 얼마 됩니까? 대입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RA분의 L이 되죠. 예.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항에 따라서 전기 전도 달라진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다 이제 말씀하세요. 뭐. 네? 저기 그 전자가 원자핵을 부딪히는 게 네. 확률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면 확률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천천히 원자핵이 있으면 이제 전자가 안 부딪힐 수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 그만큼 충돌 횟수가 적어지는 거야. 안 부딪히고 지나가는 애가 많은 거지. 근데 불규칙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가다가 부딪히는 게 되게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 부딪힐지 몰라. 가다가 갑자기 띡하니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저항이 많이 가해지는 거라고 보는 거. 다시 얘기해서 뭐 네가 네? 다시 얘기해서 뭐 모르겠는 거. 그냥 이게 비저항을 계산을 2번 했을 때 그 비저항 값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저항 값을 2번 계산할 때 다를 수 있다는 얘기 뭔 소리입니까? 음, 비저항이니까 온도에 따라 달라지긴 해. 온도가 네. 똑같으면 비저항 값은 같은 물체라면 같아야 돼. 물체 고유의 저항 값이니까. 그러니까 비저항이라는 얘기는 단위 길이당 그러니까 단위 길이 단위 단면적당 물체 에너지 저항 값이거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근데 같은 물체라면 똑같겠지. 대신 온도가 똑같다는 가정에서 온도에 따라서 비저항 값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얘들아 물에서 충돌 횟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많이 하니까 충돌 횟수가 당연히 많아지겠지. 그럼 온도에 따라 비저항은 달라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비저항은 좀 온도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21쪽 겁니다. 21쪽. 20쪽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21쪽 겁니다.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전기 전도들은 원자의 종류, 결정 구조, 주변 온도, 부수물의 포함 정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밑에 이거는 쭉 한번 읽어만 주셔요. 빨리. 얼른 후딱 당장 지금 어여 퍼뜩 읽어주세요. 뭐 그렇단 얘기지. 연필심은 얘들아 어떻게 됩니까? 뭘로 이루어졌어? 흑연, 고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전류가 흘러간대. 왜 흘러간대? 흑연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 근데 걔들 같은 경우 원래 결합은 몇 개야? 4개의 분결합 해야 되겠지. 근데 흑연은 결합 구조가 육각형 구조거든요. 결합.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공유결합 3개라는 얘기는 자유전자 하나 남는다는 얘기지. 그럼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처럼 행동해서 전류가 흘러가요. 물론 쟤네들은 도체처럼 잘 흘러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라도 표 나와 있지더라. 표가 나왔을 거야. 그럼 뭐 있습니까? 은, 구리, 알루미늄, 철.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예. 그럼 두 번째, 점화륨과 규소는요? 낮죠. 근데 유리와 고무는 없는 것 같은데. 훨씬 낮죠. 네. 훨씬 낮다는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그만큼 은부터 철까지는 도체란 얘기죠. 두 번째 누구니? 점화륨과 규소는 반도체. 그다음에 유리와 고무는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자 전기 전도도 비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고체의 온도와 전기 전도 나왔을 거야. 비정은 물질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특성입니다. 대체로 금속과 같은 도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정은 증가하지만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비정이 감소합니다. 즉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왜?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뭘까? 잘 봐 얘들아. 도체는요 온도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맞죠? 왜 감소해? 많이 줄어. 그렇지, 많이 충분하니까. 즉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에게 운동이 더 커져요. 원자에게 운동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자가 이동하는 걸 방해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이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왜 그럴까? 열을 줬더니 원자에게 안 움직일까? 아니요. 훨씬 잘 움직여요. 똑같이 잘 움직여요. 근데 왜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높아질까요? 정이 왜 작아질까요? 비정이 왜 작아질까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는? 부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물론 반도체보다 더 어렵긴 하겠지만 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보다는 원자에게 진동이 커지죠. 그래서 충돌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 저항이 커져야 되거든. 예. 근데 어떻게 될 거니? 얘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될 거니? 왜 말씀하세요? 아니요. 얘기했어. 너 할 거잖아. 빨리 얘기해. 저 아니세요. 난 널 믿어. 예. 믿어. 빨리 얘기해. 뭐? 믿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뭐? 이틈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야. 이틈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러니까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지. 예. 그거 이상 맞는 거야. 그래서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가 많아져서 그래. T틈 이상의 에너지 공급으로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가 많아져서 그래. 그러니까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나온 게 많아진 거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체도 도체는 오히려 그 D틈이 더 작잖아요. 네. 그럼 더 쟤도 잘 되는 지금 갈 만큼 갔어. 갈 거기서 갈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게 되면 실제로 전자가 나가긴 할 건데, 대부분의 전자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전자들은 대부분 전도띠로 갔어. 그럼 남아있는 전자들이 잘 못 가긴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좀 간다 하더라도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게 더 커져, 도체들은.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인 거지. 저항이 커지는 효과인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나간 전자가 몇 개 없어. 근데 에너지를 주면 T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가는 전자들이 많아지는 거야. 충돌의 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효과가 좀 더 큰 거야? 전자가 많아져서 저항이 작아진다는 효과가 좀 더 크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녕 다시 설명할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여기서 요놈 때문에 뭐야? 요놈 때문에 저항이 어떻게 돼? 증가되겠지. 근데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많아졌대? 전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저항이 어떻게 됐어? 작아지는 효과인 거지. 전자가 많으면 많이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전자가 많으면 많이 전자가 움직이겠지. 전자가 많이 움직이니까 전기가 잘 흘러가는 거겠지. 여기까지 맞아?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얘의 효과보다 얘의 효과가 더 크다고. 그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 저항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작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야. 커지는 효과가 한 10이라고 생각하면 작아지는 효과는 50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 저항이 작아지겠지. 근데 도체 같은 경우는 이것밖에 없어. 온도 올라가서 원자의 지동이 커지니까 충돌수가 증가되는 거야. 물론 누구도 있어. T템 이상의 에너지 공급. 걔네들은 아주 조금만 줘도 그냥 파파팍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 애초에 시작될 때 전기가 흘러갈 때 그때 전자가 이동될 수 있는 전도대로 갈 수 있는 전자가 거의 다 간 거야.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 예.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에너지를 줘도 나가는 전자, 즉 자유전자가 되는 애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되는 거고. 그럼 저항이 커지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돼? 도체는 저항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비저항이 커지는 거고, 반도체는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괜찮으시면 또 넘어가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뭐 할 거냐? 반도체로. 여태까지 우리는 뭐야? 반도체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한 거야. 됐어? 자, 이제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볼 건데,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순수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를 얘기한다. 반도체는 몇 쪽 원소일까요? 반도체는 바로 14종. 14종입니다. 14종. 빙고. 반도체는 몇 쪽 원소? 14종. 됐죠? 자, 반도체는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뭘 얘기해? 순수 반도체를 얘기해. 순수 반도체는 뭘 얘기한다? 순수 반도체는 네 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뭐 하는 거야? 결합했어요. 모두 결합했다는 얘기는 이동하는 게 있다 없다? 없죠. 이동하는 게 없으니까 전기가 흘러? 안 흐르죠. 전기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 뭔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얘는 모두 결합했다는 얘기가 못 움직이는 거 같죠. 규소를 씁니다. 규소를 쓰고요. 규소를 씁니다. 규소를 쓸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갖고 있는 전자를 보면 원자과 전자 4개죠? 위에 있는 놈에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얘 남는 전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동할 수 있는 전자도 그렇지 이동 전자도 없어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 단점이 뭘까요? 안 돼요. 전류가 잘 안 흘러. 이게 누구의 단점? 순수 반도체 단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순수 반도체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전압을 조절해 주면서 전기 전도들을 바꾸고 싶거든. 대체는 안 돼. 어떻게 할까? 뭘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야? 이렇게 해서 자 도핑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도핑이 뭐야? 약. 뭐 이상 부수고 넣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 뭐 있어? 도핑 테스트. 아이씨 갑자기 축구하니까 짜증난다. 누가 잘못된 걸까? 손흥민이 잘못한 걸까? 이강이 잘못했어.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이 잘못한 거지. 크리스마스. 우리가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 속마음도 모르니까 솔직히 그걸 못 봤으니까.
근데 클리스만은 좀 너무한 것 같아. 70억인가 받아간 다음에 일 안 하고. 아이씨, 어떤 사람들 보면 7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지? 그쵸.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금 이자 2% 받는 친구가 70억이면 한 1년에 얼마지? 350만 원인가요? 1년에 3,500만 원 1년에 3,500만 원밖에 안 돼? 많은 거 아니에요? 70억인데? 70억 1년에 계속 1억 4천 아니야? 아, 2% 뭐요? 아닌가? 7천이니까 7천 1억 4천. 1억 4천 아니야? 아 그거 그 1억 4천이죠. 1억 4천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되는데 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2천만 원이 남는데 아 갑자기 화나는데. 그렇지 않냐? 근데 거기서 뭐 이자만 붙어놓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1년 쓰면 2천만 원이 남는 거야. 전국산. 괜찮지 않냐? 좋네. 아 빡쳐 짜증나. 아무튼 여기 도핑 이거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핑은 뭐야?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라는 게 있을 것이고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누구를 첨가한 거니? 13족 플러스 13종. 즉 파지티브라고 해서 누구야? 양공이라는 게 생겨. N형 반도체는 뭐야?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뭐 한 거야? 네가티브. 네가티브 다시 말하면 전자가 생기는 거지. 이제 먼저 갑니다. 잘 봐. 자, 규소가 있을 거예요. 규소가 있을 것이고 그냥 알루미늄을 넣을게요. 비소 이런 거 넣지 않고 알루미늄을 넣읍시다. 원자가 전자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위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뭐지? 여기 보니까 뭐가 문제야? 여기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전자가 있어야 되지. 근데 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양공이라는 게 신기한 거. 이 양공 채우려고 전자가 와 안 와? 저거 아까 내가 그린 것처럼.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흘러요. 이동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공이 이동하면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거지. 따라서 전류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야. 전하의 흐름이 있는 거니까. 그 이해돼? P형 반도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이제 저마늄 사이에 딱 그 알루미늄 하나 있는 거예요. 몇 개를 넣어야지.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몇 개를 넣어야지. 어느 정도를 넣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P형 그러니까 플러스 전을 이동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공이 전하 나르게라고 해요. 전하 나르게. 그러니까 전하가 움직이는 건 양공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N형 반도체 겁니다. N형 반도체. 자 여기 봅시다. 나는 2를 쓸 겁니다. 규소가 있고요. 규소가 있고요. 규소가 있고요. 규소가 있고요. 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얘거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야 여기 보니까 뭐야? 남는 전자가 있죠. 이 남는 전자가 누구처럼 행동해? 자유전자처럼 행동해.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자가 전하 나르게라고 하고 잘 보세요. 여기서 누구 있었어? 순수 반도체가 전기가 잘 안 통한다며. 근데 그걸 보호하는 게 얘네들이야. 뭐야? 순수 반도체가 아니라 부수물 반도체는 뭐하니? 전기가 잘 통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갈 겁니다. 더 밑에 갑니다. 자, 반도체 14족 원소를 말하며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13족 혹은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부수물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걸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N형 반도체입니다. 15족 원소를 도핑 처리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과잉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입니다. 13족 원소를 도핑 처리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실 건 바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P랑 N형. 누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 못하죠. 둘 다 장단점이니까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만 쓰진 않아요. 두 개를 갖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다이오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이오드 이런 형태로 P형과 N형을 붙여서 써요. 그거 말고 또 뭐 쓰니?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세 개를 붙이게 돼. PNP도 있고 NPN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긴 합니다. 하나를 갖고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네를 갖고
하나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갖고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더 효율적이야? 이거보다 반도체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좋긴 한데 광전효과 이런 거 쓰는 게 더 좋긴 하긴 한데 일단 요것들 같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붙여서 다이오드 형태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정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도 예전에 되게 많이 샜거든. 예. 그래서 그 내용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히 썼거든.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뺐어. 안 하거든. 안 하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근데 보십니까? 자 P형 반도체 봅니다. P형 반도체. 자 원래 원자 가티가 있죠. 예. 이게 14점 원소의 원자 가티입니다. 그다음에 전도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니? P형 반도체는요. 불순물을 첨가를 했죠. 그럼 불순물을 첨가해서 뭐야?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생깁니다. 이건가? 그냥 이걸로 하지 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죠. 이게 누구야? 13족의 에너지 준위예요. 일단 추가로 봅니다. 얘는 15족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15족의 에너지 준위가 생겨요. 즉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원래 있던 거 말고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야. 내가 불순물을 첨가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원자 가티에 있던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시는데? 에너지를 조금 주면 여기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거네. 맞아? 그럼 뭐야? 여기 뭐 생겨? 뭐 생겨? 양공이 생기게 지금 전류가 흘러가네. 그럼 양공 때문에 전화가 흘러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전자가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로 가야죠. 여기 다 채웠잖아. 그러면 그 다음 껍데기 얘가 아니라 얘니까 여기에 전자를 채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돼? 에너지 조금 주면 전도 뒤로 가잖아.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서 얘는 원자 가티에 있던 전자를 어디로? 새로운 준위로 이동시키면서 뭘 갖는다? 양공이 생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간다. 위에 건 어떻게 된다?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넣어서 에너지 받으면 조금만 받으면 전도뒤로 가는 거지. T팀이 작으니까 조금만 받으면 막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도뒤로 가서 전기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돼? 넘어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이 넘어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팀을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냥 조금만 줘도 가는 거잖아. 원래 이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받으면 가는 거잖아. 얘도 원래 이만큼 가야 되는데 요것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순물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누구야? T틈을 줄여버리는 거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그러면 T틈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반도체만큼 주지 않아도 전기가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얘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자,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의 접합. 그거 잘못해서 오타 접합의 접합. 붙였다고 됐습니까? 그럼 작동 원리는 전압이 순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이오드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정류작용이라는 걸 해요. 정류작용. 좀 이따 해봅시다. 그러면 이따 보면 자 다이오드는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럼 여기 뭐였어요? 양공 존재하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연결됐어요? P형과 누가 연결됐어요? 플러스가 연결됐고 N형과 마이너스가 연결됐죠. 그럼 잘 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구니? 전자들은 이렇게 따라올 거고요. 양공들은 이렇게 가죠. 예. 그럼 접합면을 통과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접합면으로 전자와 양공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 접합면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전기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예. 이걸 순방향일 때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방향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연공 전자. 근데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겠죠. 얘가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굳이 여기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접합면을 통과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그럼 전기가 뚝
잘라버린 것 같은 경우야. 전기를 잘라버린 것 같은, 도선을 잘라버린 것 같은 그런 형태인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 이해되니? 원래 좀 자세히 배우는 것들. 자, 이걸 이게 답이란다. 이거 순방향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 역방향이라고 부르고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순방향, 역방향 설명드렸는데 그럼 순방향과 역방향을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순방향 전류가 흘러가고 역방향 안 흘러가는 거지. 예. 됐어? 자, 근데 한 번 더 보자. 다 23페이지입니다. 거기 그림 좀 잘못 다르게 나와 있죠. 자, 순방향 걸렸을 때 가운데 보면은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가죠. 즉 다시 말해 순방향을 걸렸을 때는 잘 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전이차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전압의 차이가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전자가 양공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자가 양공 쪽으로 갔으면 전자는 어떻게 돼? 전자에 있던 자리는 양공이 생기겠지. 즉 다시 전자가 가고 양공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됐어? 근데 보면 역방향이 어떻게 되니? 전자가 바깥으로 가지. 그럼 거기 사이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적힌 거 보여? 거기를 공극이라고 부르거든. 공극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몰라도 돼.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근데 공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전이차가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가 커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걸리면 전이차가 작아져. 전이차가 작아졌으면 어떻게 돼? 쉽게 갈 수 있지. 에너지 갖고 있던 에너지로 갈 수 있어. 근데 커지면 어떻게 돼? 얘가 못 넘어가는 거지. 야, 니네 학교 담이 얼마야, 높이가? 저희 학교 담이요. 담이 있어? 없어?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산꼭대기 있었거든. 산꼭대기 있었는데 운동장 쪽에 가면 담이, 그러니까 철장 같은 담이 있어. 근데 철장이 한 2m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 넘기 쉽잖아. 예. 넘어가면서 내려가면 산 같은 거거든. 근데 보면 한 8m 정도, 10m 정도 되는 담이 높이야. 그러니까 다시 절벽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못 넘치지. 그리고 주택가 쪽이거든. 입구 쪽은 주택가 쪽이야. 근데 주택가 쪽은 담 높이가 이게 한 10m 정도가 돼. 우리 못 나가. 절대 못 넘어가. 한 번 들어가면 교문을 밖에서 잠가버리거든. 교문 밖에서 잠가. 그래서 왜 쪽문이라고 있잖아. 그것만 열어놔. 수희 아저씨가 거기 다 지키고 있고. 우리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내가 왜 이 소리를 하고 있을까? 방금 얘기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시 말하면 공극이 커졌다는 얘기야. 그만큼. 우린 못 도망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 담이 없거나 점심시간에 너희들이 나왔다 들어갈 수 있다며. 네. 그럼 어떻게 돼? 공극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 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셔요, 얘들아? 예. 자, 밑에 갑니다. 역할 가십니다. 역할 보시면요. 정류작용. 정류는 뭐야? 정류? 정류는 그 정류장에 대해. 그러니까 걸러낸다. 네. 정류는 걸러낸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기를 생산하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떤 전기가 생산되냐면요. 교류가 생겨요. 교류가.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방향 반대인 거 이렇게 이게 교류가 생기거든. 근데 얘들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류는 이게 순방향이라고 하면 역방향은 다 안 통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류.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들 중에 좀 비싼 것들이지. 걔네들은 다 전류가 일정에 흘러가야 돼. 지금처럼 뭐 왔다 갔다 편하면 고장 나. 솔직히 얘네들은 괜찮거든. 얘네들은 뭐야? 전기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큰 문제 없이 쓰는데 좀 비싼 기기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가야 돼. 그래서 뭘 쓰니? 반도체를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쓰면 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이건 한 개일 때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어떻게 돼? 내려갈 때 다른 다이오드가 같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뭐야?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돼? 다이오드는 이렇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을 보면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통과되는 거고 이건 못 가는 거야.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되세요? 자, 이거 하나만 넣어보고 좀 끝낼 겁니다. 쉴 겁니다. 끝내는 아니고 쉴 겁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간다. 자, 역할 설명했죠. 발광 다이오드. 소량의 P형 반도체에 다량의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으로서 전구에 비해 열의 발생이 적어서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아 최근에 많이 응용된다라고 했죠. 그럼 거기서 뭐 있어? 해봐.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 있지. 그럼 어디에 있던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아니라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 양공으로 가죠. 양공으로 가면서 전자를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고 들어가요. 그럼 에너지를 버렸지. 그럼 무슨 형태로 나와? 이게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라고 나오는 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고 양공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빛이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띠틈, 다시 말하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 있잖아. 이걸 조절해주면 빛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만큼 버리는 거야? 띠틈만큼 버리거든. 띠틈을 조절해주면 빨간색 빛도 나오고 파란색 빛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왼쪽에 보면 그림, 오른쪽에 보면 그림 같은 거지. 그 광자라고 보여? 광자. 보여? 네. 왜? 광자라고 하는 건 빛 입자를 보고 광자라고 불러. 파동할 때 얘기할 거야. 됐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면 잠깐 쉬었다가 끝났네.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문제를 한 개 풀어보고 한 개. 한두 개 정도 풀어보고 뒤에 자기장 들어갈 거야.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봐.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